네, 반갑습니다. 생명의 진화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잘생긴 연예인에게서 나온 자손도 나중에 자라게 되면 출중한 외모를 가지게 될까요?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메바 같은 이런 생물들은요, 실제로 자손을 만들게 되면 그 자손들의 모습이 완전 똑같게 됩니다. 자, 이런 아메바들은 이렇게 똑같은 모습의 자손을 만드는데 왜 우리는 부모를 완전히 닮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나 동물들이 이런 정자나 난자라는 두 가지 생식세포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자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생식세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세포를 탁 떼어내었습니다. 인간의 몸에 있는 세포라고 해서 몸체자를 써서 체세포라고 하는데, 이 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 수를 늘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세포를 바로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체세포와는 달리 어느 다른 세포의 종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식세포입니다. 이 생식세포는 생식을, 즉 자손을 번식할 때 이용하는 세포를 생식세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정자나 난자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체세포와 생식세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염색체 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는데 인간의 염색체 수는 몇 개라고 했습니까? 바로 인간의 염색체 수는 46개라고 했죠. 그런데 반해서 생식세포는 그것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23개의 염색체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생식세포가 23개의 염색체만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정자, 난자라는 두 개의 세포가 만나서 하나의 자손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정자에서 23개, 난자에서 23개 합쳐서 바로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인간의 자손을 만드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생식세포는 체세포 염색체의 절반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체세포와 생식세포는 이런 차이만 말고도 만들어지는 과정도 조금 다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체세포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차이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체세포와 생식세포는 둘 다 이런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데, 이 분열을 준비하는 첫 단계를 간기라고 표현합니다. 간기 때는 체세포나 생식세포의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이 가운데 있는 이것이 바로 핵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핵 속에 들어있는 이 실타래들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염색사인데요. 이 간기 시기에는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유전물질, 즉 염색사의 양이 2배로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간기의 단계를 거쳐서 전기의 단계로 들어오게 되는데, 드디어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염색체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자, 하지만 둘 다 똑같은 전기인데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 원래 인간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4개의 염색체만을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자, 체세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개의 염색체가 서로 잘 떨어져서 이렇게 존재하는 반면, 생식세포의 염색체는 어떻습니까? 같은 모양과 같은 크기의 염색체끼리 서로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같은 모양, 같은 크기를 가지는 이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죠. 생식세포의 전기에는요, 이런 상동 염색체가 서로 달라붙어 있는 이가 염색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체세포의 전기와 생식세포의 전기에서는 생식세포가 이가 염색체를 만든다는 차이점이 존재를 하죠. 자, 이런 전기의 단계가 끝나고 드디어 중기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기의 단계는 이제 염색체가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는 시기입니다. 체세포 같은 경우는 4개의 염색체가 이렇게 일렬로 쭉 나열이 되었지만, 생식세포 같은 경우는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것이 또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 중기의 단계가 끝나고 염색체가 갈라지는 후기의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갈라지는 모습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체세포 같은 경우는 염색체가 정확히 염색 분체끼리 이렇게 찢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체세포는 이렇게 염색 분체 형태로 이렇게 찢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생식세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가 염색체가 찢어지다 보니까 그대로 이 상동 염색체가 찢어지면서 이런 모습으로 염색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찢어지게 되는 차이가 있죠. 자, 이것이 어떤 차이를 불러일으킬까요? 자, 만일 후기를 지나서 이렇게 세포가 반으로 갈라졌다고 해봤을 때 체세포는 각각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4개죠.
4개가 그대로 처음 전기 단계 4개의 상태의 그대로 개수로 유지가 되는데 반해서 생식세포는 4개의 염색체였지만 후기를 거치니까 하나, 둘, 즉 2개의 염색체로 이렇게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 버린 단계가 바로 이 생식세포 후기의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체세포와 생식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 이 후기 단계에서 이렇게 체세포는 염색체 수가 그대로인데 반해서 생식세포는 그 수가 그대로 반으로 줄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체세포는 후기를 거쳐서 말기를 거쳐서 이렇게 2개의 딸세포가 나오면서 체세포 분열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반면에 생식세포도 역시 이렇게 딸세포가 생성이 되지만 생식세포 분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식세포 분열은 총 2번의 분열을 거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분열을 바로 감수 1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2개의 딸세포는 또다시 분열을 시작합니다. 전기 단계를 거쳐서 염색체가 나열하는 중기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 염색체가 찢어지는 후기 단계를 거쳐서 총 4개의 딸세포를 만드는 말기 단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분열을 바로 감수 2분열이라고 하는데 이 감수 2분열은요, 전기부터 말기까지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죠. 원래 2개로 시작했던 하나의 세포가 딸세포에도 역시 2개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감수 2분열은 실제로 체세포 분열과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생식세포는 결국 2번의 분열을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딸세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의 가장 중요한 단계를 바로 1분열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 바로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되는 단계이죠. 자, 그런데 이 생식세포 중기의 단계에서 이가 염색체는 이런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염색체가 후기에 들어오면서 찢어지다 보면 가끔 이렇게 염색체의 부분이 서로 교환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바로 교차라는 현상인데요. 이런 교차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요, 부모에게는 전혀 없는 염색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아빠, 한쪽은 엄마한테서 받은 염색체인데 교차가 일어나게 되면 전혀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없는 염색체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런 교차는요, 엄마, 아빠에게는 전혀 없는 염색체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손이 어떤 형질을 가지게 될지도 전혀 모르게 됩니다. 자, 이런 교차 때문에 오히려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장점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런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왜 좋으냐?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 개 2마리가 4마리의 자손을 낳았다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동물들은 생식세포로 자손을 번식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의 자손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종의 번성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만일 굉장히 추운 빙하기가 찾아왔다고 했을 때 이렇게 털이 많은 형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손들은 이런 추운 환경에서도 쉽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만약에 이런 모습과 같은 자손이 이렇게 나왔다면 환경이 변하면 다 바로 얼어 죽어버리겠죠. 하지만 우리 생식세포를 통해서 번식을 하는 생물들은요, 다양한 모습의 자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꼭 같은 모습의 자손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